자, 안녕하세요. 최종 정리 화학입니다. 벌써 최종 정리네?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든 건 없는데 세월은 다 갔어? 이제 시간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일 남았나? 100일 정도 남았습니까? 아유, 그러면 충분하네요. 뭐 곰이 사람으로 바뀔 만한 시간이 남았어요. 그죠? 마늘하고 뭐 숟가락인가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의 자습을 한다면 충분히 막판 뒤집기도 가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고시는 막판 2개월이다. 그러니까 막판 2개월 정리를 잘하면 그러면 합격한다. 이런 뭐 그건 고시계의 속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동안 조금 좀 공부 기간이 짧거나 내지는 뭐 자기가 베이스가 약해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수험생일지라도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한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의 도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물리의 도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구과학에는 도사가 되려고 좀 하고 지구과학 좀 열심히 해라. 지구과학. 그 점수 딸 수 있는 점수 보따리를 왜 놔두고선 안 되는데 자꾸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될 만한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네는 어디다가 제일 집중적으로 투자합니까? 특허법,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이죠. 그죠? 민법하고 산재법,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는 지구과학입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또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점수 보따리니까. 지구과학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화학은 베이스 약하거나 응용력 부족하면 1년을 공부해도 5개 못 넘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투자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렇다 해서 여기 분위기를 딱 보니까 그러면 버리란 얘기인가? 버리면 몇 개 맞습니까? 버리면? 아이, 버리면 2개 맞겠죠. 하늘이 내려 긁으면 하늘이 도우면 2개잖아. 오지선다니까. 근데 2개를 못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려 긁질 못해요. 왔다 갔다 찍거든요. 그럼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버리진 말고 최소한 방어라고 할지라도 우리 5개 정도는 꼭 맞춥시다. 10개 중에서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이해 암기형 파트를 이게 작년 최종 정리 강의하고 다른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전 범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최종 정리였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본다 이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화학인 공격인 수험생은 어차피 최종 정리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죠? 그리고 화학이 취약한 수험생은 전 범위를 다 훑어버리면 헷갈리기만 하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의 말처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이해 암기형 부분을 그러니까 2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응용 계산 이게 5개 나오고 5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응용 계산이니까 이거는 사실 베이스 약하면 못 풉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데 방어형 수험생은 여기에 집착했다 하면은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5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맞춰주고 요거는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자꾸 집착하다가 이걸 틀려버리는 그러니까 2개, 3개 맞는 거예요. 2개, 3개 맞으면 다행이죠.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어형 수험생일 경우에는 전 범위를 다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니 선택과 집중의 측면을 여기에 아주 집중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최종 정리 강의가 이겁니다. 이거와 응용 계산형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계속 매년 나오는 부분 그것 부분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게 올해의 최종 정리입니다. 근데 최종 정리 강의는 제가 작년 유튜브 월드컵 특강 어바웃 화학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월드컵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이해 암기형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것만이라도 좀 다 외우고 들어갈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 갖고서는 안 됩니다. 암기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MOT 같은 거 예를 들면 자 삼중결합 화합물 결합차수 3 다 얘기해봐.
이러면 나와야 돼요, 벌써 이게. 여기서 주저하거나 내지는 거기서 시험장에서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수험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수험생이 아니라 그냥 참가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보는 순간에 아, NO 양이온, CO, CN 음이온, N2 이렇게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MOT 그림이 쫘라락 지나가 줘야지겠죠.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요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해놨거든요. 요거 4회로 제가 월드컵 특강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최종 정리해서 요거 갖고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내용을 더 추가했고 플러스 알파로 약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에서 아마도 6개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개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학은 이게 이해 암기형 파트라도 내용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문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조금의 문제 푸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건 6개의 내용이 걸리겠지만 그걸 6개를 다 맞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친구는 6개 가르쳐줬는데 7개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 6개 맞춰놓고 하나는 찍어서 맞았다. 그걸 제발 꿈꿉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서 화학에서 적어도 방어인데 6개를 맞았다.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과학 몇 개 맞아야 돼? 몇 개? 먼저 10개씩이나 맞아. 10개 맞으지 하지마. 그거 하지마. 10개 맞으려면 공부 방향이 이상해 가. 10개 맞으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거 하나에 자꾸 집착하게 돼. 그러니까 큰 줄거리를 깨우치면은 8개 이상은 맞는다 이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이렇게 하지 말고 8개 이상. 그러니까 8개 이상이니까 1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개가 최소 미니멈이고 10개까지가 목표인데 그러니까 10개를 꼭 맞아야 되겠다라고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괜찮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몇 개? 자, 이제 전략을 딱 세워보자고요. 지구과학 몇 개? 8개. 어? 화학, 물리, 생물. 그래서 여기서 셋 중에 하나가 공격인 거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는 공격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부 방어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공격이어야 돼. 자, 어떤 게 공격인가요? 학생은 어디가 공격이에요? 생물이 공격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생물은 몇 개 정도? 9개씩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9개, 10개 자꾸 그러지 마. 그러면은 이상한 거에 집착한다니까. 화학이 공격이면 8개. 그냥. 그러면 10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9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9개, 10개 꼭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몇 개? 10개에서 몇 개? 4개 내지 5개. 5개. 그러면 8개, 4개 맞으면 몇 개야? 올 6개 맞은 거하고 똑같잖아. 24개 맞았잖아. 몇 점입니까? 60점인가요? 그죠? 그러면 60점이면은, 자, 민법 몇 점? 오케이, 90점. 산재법 몇 점? 80점. 산재법을 더 못해, 민법보다. 산재법도 90점. 그러니까 민법 90, 산재법 90. 그 다음에 자연과학 60. 그러면은 어떤 회라도 다 붙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차를 합격하는 겁니다. 1차는 붙는 게 목표지 자연과학 만점 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학생들은 전 과목을 다 8개. 그건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딱 잡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화학 베이스 약한 사람 8개 맞으려면요. 화학만 1년 내지 2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8개 장담 못해요. 응용력이 떨어지면. 그럼 물리는 내가 볼 때 더 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생물은 암기할 양이 산더미입니다. 만만한 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두 달의 집중적인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꼭 8개 이상을 득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제가 방어인 수험생들은 최소한 6개는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셔서 외워가지고 절대로 외운 데서 걸리는 문제만큼은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딱 찍으면 거기서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면은 그 못 푸는 문제 괜히 풀려고 손대지 말고 물리 풀고 화학에서 외운 대로 딱 풀고 지구과학 생물 다 푼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 그랬을 때 이제 손대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장에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1차 합격 전략인 거예요. 1차는 이렇게 해서 붙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차는 진짜 무시커리만큼 공부하시고 2차는 진짜 무시커리만큼 앉아서 많이 써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1차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1차에서 막 3년, 4년, 5년씩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1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 저한테 이제 합격수기 보내준 어떤 친구, 그 친구도 1차 여러 번 떨어졌다.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할까요?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조혜진 변리사가 과연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변리사 시험을 갖다 최종 합격한 사람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1차를 여러 번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공부량을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늘리는 겁니다. 물화생지를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늘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핀트가 한 번만 딱 뭔가 어긋나면 그냥 그대로 쪽쪽쪽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수험생일지라도 전략적으로 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공부를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걸 깨우치시고 지금부터 제가 암기할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수업을 딱 들으시면서 무슨 말인지를 내용을 딱 이해하신 다음에 이해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암기해 주세요. 알았죠? 이해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암기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이 수업을 듣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여서 다른 과목 문제 푸는데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관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행기계에서 반응들. 자, 요건 뭐냐면요. 요거 플러스 전기화학입니다. 전기화학은 월드컵 특강에서 강의해 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전기화학을 강의하면서 요걸 강의 안 해갖고 살짝 찝찝했거든요, 기분이. 근데 작년에는 왜 이걸 했냐면요. 59회 때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갖고선 60회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뜰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거만 강의했거든요. 월드컵 특강에서는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시험에서 다행히 예상한 대로 여기서 탁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전기화학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월드컵 특강 파트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산화제, 환원제, 그 다음에 반응식 완결, 그 다음에 적정입니다. 요 세 가지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먼저 산화환원이다라는 겁니다. 산화환원. 산화가 뭐냐라는 겁니다. 산화. 산소를 기준점으로 해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입니다. 자, 산소를 기준점으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기준점으로 하고 혹은 수소를 기준점으로 보는데 요것만 딱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요거는 그대로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니까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고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고 전자와 결합하면 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암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요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란 것은 산화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두 개의 Mg가 있다. O를 만났다. 자, MgO가 됐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할까요? 얘는 산소와 결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화 반응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다. 이거 하나 외울 수 있죠? 뭐 별거 아니죠. 산소와 결합하면 뭐라고? 산화.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 전자와 결합하면 환원.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 산화수가 증가되는 걸 산화로 가는 겁니다. 자, 제덴이 이가 연결되고 전자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나갔으니까 뭐지? 이 반응은 산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산화수가 이게 얼마입니까? 0이죠. 산화수가 얼마예요? 플러스 2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산화수가 증가되었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됐죠. 자, 이제 한번 외워봐.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그러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반대. 자, 정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서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안 잡아먹도록 바로바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화수 따지는 방법이에요. 원칙 암기합니다. 암기. 그냥 암기하는 거야. 산화수 따지는 원칙 암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자고요. 자, 외우려고 마음을 한번 굳건히 먹어보세요. 마음을 먹어봐 한번. 먹었어? 그래. 자, 단체는 중성은 빵이다. 중성은 0입니다. 중성은 제로. 이온은 이온입니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예를 들면 Cl 음이온에서 Cl의 산화수는 산화수란 말은요 반드시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뭐의 산화수? 원자의 산화수. 분자의 산화수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산화수란 것은 Cl 음이온이면 이온이죠. 이때 Cl 원자의 산화수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l 원자는 1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된 이가영일이다 그러면은 제된 이가영일이다 그러면은 자, 원자가 누굽니까? 제된이죠. 그러면 제된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온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중성은 얼마? 중성은 산화수 얼마? 0. 이온은 이온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라고요. 중성은 0이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O2에서 자, 뭐 산화수 얘기한다면 뭐에 대한 산화수를 말해야 하는 겁니까? 원자의 산화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O2다. 그러면은 O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O라고 부르는 원자의 산화수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얘는 얼마요? 중성 분자잖아. 중성 분자니까 얼마라고요? O라고 부르는 원자는 산화수가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외워봅니다. 산화수 따지는 원칙. 자, 외워. 중성은 0이다. 이온은 이온이다.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아니지, 그지? 자, 또 외웁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원칙은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자, 원칙 외웁니다. 중성은 0, 이온은 이온,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족 금속은 1. 1족 금속이 뭐뭐 있습니까? 리튬, 소듐, 포타시움 이런 거 있죠. 2족 금속은 플러스 2. 1족은 1, 2족은 2. 2족 금속이 어떤 거 있습니까?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있죠. 뭐 베릴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17족은 마이너스 1입니다. 17족이 뭐 있습니까? FCl-BrI죠. FCl-BrI 같은 놈은 17쪽이라고 얘는 산화수가 얼마? 원칙은 마이너스 1. 원칙 외울 수 있겠어요? 원칙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산화수 따지는 원칙. 자, 중성은 0.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다. 그리고 산화수 될 땐 반드시 뭐다?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분자의 산화수란 말은 그런 헛소리는 없어요. 알았지? 산화수는 그 분자에서 혹은 그 이온에서 그 원자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O2라고 부르는 분자에서 O원자의 산화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 O원자의 산화수는 중성이기 때문에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외워보시죠. 자, 외워. 지금부터 또. 자, 산화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라고 한다. 나머지는 반대다. 오케이? 자, 산화수 따지는 원칙. 중성은 0, 이온은 그 이온,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17족은 마이너스 1. 됐죠?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원칙 잡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에 가는 겁니다. 예외.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금속과 결합된 수소입니다.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만. 오케이?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에만 수소가 산화수가 예외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NaH라고 써 있는 거 있죠. NaH.
NaH. 자, NA는 일족 금속 맞죠? NA는 일족 금속이고 NA라는 놈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NaH라고 부르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요. NA가 양이온이고 수소가 음이온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일족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A는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소는 비금속이라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음순도로 보더라도 NA는 얼마입니까? 약 한 0.9쯤 되고요. 수소는 한 2.1쯤 되거든요. 전기 음순도가. 그러니까 전자를 수소가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를 띄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띄는 거죠. 수소가 마이너스 1. 자, 수소는 원칙적으로 얼마였는데? 플러스 1이었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어떤 경우? 금속과 결합된 수소인 경우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인 경우에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외우는 거야. 자, 이제 외워보자. 같이 외우고 가서 집에 가서 더 이상 외우지 않도록 하자. 집에 가서 뭐? 민법 해. 민법은 90, 넌 특허법 해. 특허법은 80점, 민법은 90점. 그게 말이 되냐? 법은 다 90점. 그러니까 법은 다 기본이 90점이니까 여기서 외우고 가갖고 집에 가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외우자고요. 산화수 따지는 원칙. 중성은 0입니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이 원칙이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칙입니다.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여긴 예외도 없어요. 17족은 마이너스 1.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예외. 딱 수소의 산화수 예외 딱 한 군데입니다. 뭐라고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MgH2 그랬습니다. MgH2의 각 원자의 산화수를 말해 보십시오. Mg는 몇 족이죠? 2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g는 얼마니 산화수가? 플러스 2란 말이죠. 수소는 금속과 결합되어 있습니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이온 결합성 물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이온 결합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죠?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자, 외울 수 있어요. 수소는 얼마? 원칙은 플러스 1인데 예외적으로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에는 마이너스 1의 예외가 있다.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어요? 산소의 산화수는 무지하게 예외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H2O다.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H2O. 자, 중심 기준이 어떤 친구는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게 외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 자, 수소 한번 먼저 딱 봅니다. 금속과 결합됐니? 아니잖아. 수소가 산소와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뭐다? 그냥 플러스 1이라니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때에만이 마이너스라니까. 근데 얘는 금속과 결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모르겠잖아요. X라고 놓자고요. X라고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중성분자 맞죠? H2O라고 부르는 중성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산소 산화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2. 지금 뭐예요?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원칙에 딱 부합하는 화합물이잖아. 그죠? 이런 놈을 갖다 우리는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화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옥사이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자. H2O2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자, 누가 원칙이고 누가 유해입니까? 이거 자꾸 따지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자, 뭘부터 딱 보면 돼? 수소 딱 보면 돼. 수소가 뭐야? 금속과 결합했니? 아니요. 그럼 원칙이 얼마니? 플러스 1이에요. 그냥.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그놈이 몇 놈 있어요? 그놈이 두 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지금 요 놈의 산화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몇 놈 있어요? 두 놈 있잖아요. 두 놈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성분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져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원칙적으로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원칙이야.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H2O2라고 부르는 이런 화합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어? 민법? 아니, 특허법? 이해됐지? 좋아.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뭐야? 산화수의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입니다. 이런 화합물을 우리는 페록사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과산화물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또 이런 화합물 봅니다. 화합물 없는 거 만들어갖고 스스로 고민하는 거 아니야? 화합물 나온 대로 풀 수 있는 거야. KO2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있다 치자. 자, 이거 몇 쪽 금속이야? 1쪽 금속이야. 1쪽 금속은 무조건 얼마라고요? 플러스 1이라니까 그냥. 기준점 1쪽 금속은 플러스 1 예외도 없어. 1쪽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1. 2쪽 금속은 얼마? 플러스 2. 17쪽은 마이너스 1인데 17쪽은 예외 있어. 그렇지만은 얘는 1쪽 금속이기 때문에 예외 없어. 그치? 그러면 자 얘는 모르겠잖아. 산소의 산화수는 모르겠잖아. 근데 그 놈이 몇 놈 있어? 두 놈이 있잖아. 근데 전체로 중성분자잖아. 그치? 그럼 X값은 얼마에 가져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갔잖아. 그치?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래 넘어갔다 우리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놈을 우리는 슈퍼옥사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페록사이드와 슈퍼옥사이드는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산화수 따지는 거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다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틀리면 맞출 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화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 됐어요? 그럼 외워봅시다. 자, 외워보자. 자, 산화라는 게 뭐라고?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나머지는 반대다. 원칙, 산화수 따지는 원칙. 중성은 0, 이온은, 이온,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원칙적이다. 1쪽은 1, 2쪽은 2, 17쪽은 마이너스 1.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 딱 하나. 어디?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 딱 하나. 금속과 결합된 수소. 예시적인 화합물 뭐가 알려줬어? NaH하고 MgH2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AlH3 AlH3를 했습니다. 자 AL 몇 쪽이야? 13쪽입니다. 13쪽이에요. 그러니까 AL은 얼마니? 3가 양이온일 겁니다. 그러면 C에게 H 음이온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라는 예외를 알 수 있겠죠? 이것도 금속과 결합된 수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화합물이 이런 게 나오더라도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고 있으면 내용이 똑같잖아. 그지?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마이너스 1을 갖는 페록사이드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슈퍼옥사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있다. 자, 슈퍼옥사이드 화합물 뭐 있어?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만 자꾸 하고 넘기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 헷갈린다고. 페록사이드 뭐 있다? 갈리카리 균과 H2O2.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뭐? KO2 화합물 다 외우라고요. 알았죠? 화합물을 자꾸 외우라고요. 화학은 암기라니까. 그래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화학을 거기서 이런 거 갖다 따지면서 풀고 있으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또 한번 봅시다. OF2라고 부르는 화합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OF2. 누가 예외고 누가 원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간단하게 전기 음성도 보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 O가 얼마죠? 3.5고요. F가 얼마예요? 4.0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누가 땡겨? F가 땡깁니다. F가 땡기니까 얘는 전자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죠? 전자를 빼앗긴데 변자를 빼앗기니까 얘는 산화수가 뭘 가지겠어요? 뭔지 몰라도 플러스를 가질 거다. 얘는 얼마다? F란 놈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1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OF2라고 보는 화합물에서 이번엔 산소의 산화수가 예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X라고 놓자. 자, F란 놈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17쪽은. 그러면 그 놈이 두 놈이 있고 중성분자죠.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OF2라고 부르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예외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자꾸 학생들이 공부를 미흡하게 공부하면 어디가 원칙이고 어디가 예외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우질 못하니까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외워나가면 바로 딱 보는 순간 누가 예외고 누가 원칙인지 바로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OF2에서 누가 예외입니까? 산소의 산화수가 예외죠. 어떻게 알죠? 얘가 예외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학생? 전기 음성도가
F가 크니까 F가 전자를 땡기니까 산소가 플러스를 띌 것이기 때문에 예외이겠죠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철저하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외워야 됩니다. 자, OF2의 F의 산화수는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렇게 알았죠? 자, Cl2O. 자, Cl은 전기음수도 얼마입니까? 3.0, 3.5입니다. 자, 누가 예외일까요? Cl이 예외겠죠. Cl은 원래 원칙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얘는 산소랑 붙었어. 그러니까 전자를 빼앗기겠죠. 전자를 빼앗기니까 얘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를 띄겠죠. 알겠습니까? 전자를 빼앗기니까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학생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학생? 진짜로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표정 이해되는 표정 맞죠, 그거? 응? 확실하게 이해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응?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작부터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괜찮아. 누가 붙을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유연이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유연이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렇게 총기가 넘치는 수험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한 방에 붙는 거 봐. 와, 대박.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그 친구? 아마 이렇게 하면 몸이 뜰 겁니다. 날라다닐 거예요, 아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공부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죠? 자, Cl2O. 누가 예외일까요? Cl이 예외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왜 Cl이 예외죠? 17쪽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산소랑 붙으니까 전기음수도가 얘가 크거든. 전자를 뺐거든. 그러니까 얘가 뭘 띄겠어요? 플러스를 띄겠지요. 그러니까 예외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X라고 놓자. 그리고 두 놈이 있습니까? 산소는 얼마죠?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X값은 얼마를 갔어요? 플러스 1을 갔습니까? 그러면 Cl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예외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지금 말하는 게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가 예외, 어디가 예외고 어디가 헷갈려 죽겠어요. 그 얘기는 난 안 해봤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헷갈리니까 자신감이 상실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암기 한번 외워봅시다.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 뭐 있다? 금속과 결합된 수소. 예시 세 가지만 대봐. NaH, MgH2, AlH3, KH 시험에 나와도 똑같겠죠? NaH나 KH나 뭐가 다릅니까? LiH라고 시험에 나와도 똑같겠죠? Li도 일족 금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iH라고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보는 순간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의 예외짜리가 나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의 산화수 예외 세 가지만 말해봐. H2O2 페록사이드, KO2 슈폭사이드, OF2의 플러스 2의 산화수의 예외를 갖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할로젠 산화수의 예외, Cl의 산화수 예외, Cl2O 같은 화합물이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따져봅시다. 예시로 가보자고요. N3 음이온이다. N3 음이온이에요. 자, N3 음이온에서 뭐의 산화수를 말하는 겁니까? N3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온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자 자체가 이온인 겁니다. 이때 뭐의 산화수를 얘기해라? 원자인 N의 산화수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죠? N3 음이온의 산화수가 뭡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인 거야. N3 음이온의 산화수가 뭡니까가 아니라 N3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온에서 이온이 있는데 그 중에 원자인 N의 산화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얘는 산화수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 근데 그 놈이 몇 놈 있어? 몇 놈이 있어? 세 놈이 있잖아. 그리고 전체적인 이온이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러면 X값 나오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N3 음이온에서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산화수는 반드시 정수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죠. 분수도 가능하잖아. 산화수는 이와 같은 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NO3 음이온에서 N의 산화수는
NO3 음연에서 N의 산화수는 갑니다. N은 산화수 모르겠죠? 자, 산소는 원칙 얼마? 마이너스 2짜리죠. 그놈이 3놈 있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면 X값은 얼마 같겠습니까? 플러스 5짜리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탁 하고 탁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는 순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BaO2. 자, BaO2에서 누가 원칙, 누가 예외 한번 가봅시다. BA는 뭐니? 2족입니다. 2족. 2족이니까 반드시 얼마여야 돼? 플러스 2여야 하거든요. BA는 반드시 2족 금속이기 때문에 플러스 2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2족 금속이기 때문에 플러스 2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모르겠다. 그놈이 두 놈 있다. 전체로 중성분자다. X값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BaO2라고 부르는 화합물은 자 뭐다? 페록사이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짜리 예외잖아. 그러니까 H2O2하고 똑같은 페록사이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Na2Cl27 Na2Cl27 각 원자의 산화수를 말합니다. Na는 몇 족 금속? 1족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짜리예요. 두 놈입니까? Cl은 산화수가 모르겠습니까? 두 놈입니까? 산소는 원칙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2짜리가 7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겨룹니까? 그러면 X값은 플러스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ICL이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ICL. 전기음수도 누가 크죠? CL이 전자 땡기죠. 그러니까 I가 뭐 뜨겠어요? 플러스 1겠죠. 얘가 뭐 뜨겠어? 마이너스 1 뜨겠죠. 그러니까 ICL에서 I는 원칙적으로 할로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는데 플러스 1을 갖는 이상한 예외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원자 음연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 SO4 이가 음연. 뭐 예를 들면 NO3 음연. 뭐 CO3 이가 음연. 뭐 등등등 PO4 3가 음연 등등등. 다원자 음연은 무지하게 많죠. 다원자 양이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NH4 양이온하고 HG2 이가 양이온. 다원자 양이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원자 양이온은 원자가 2개 이상 있는데 양이온을 띠는 화학조. 그건 딱 두 가지. 뭐하고 뭐? NH4 양이온과 HG2 이가 음이온. H2 이가 양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때 HG의 산화수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HG2 이가 양이온에서 HG 산화수는 모르겠나요? 근데 그놈이 두 놈 있습니까? 전체적인 전하가 얼마죠? 플러스 1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X값은 얼마를 가져요? 플러스 1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있는 거 싹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싹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원칙, 어디가 예외? 이런 이상한 질문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용이 헷갈리니까 어느 부분이 원칙이고 어느 부분이 예외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암기를 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진짜 신기한 예외 하나 한번 봅시다. 진짜 신기한 예외입니다. 자, S2O8 이가 음이온. S2O8 이가 음이온과 SO4 음이온입니다. 자, 화합물도 외워주시겠습니까? 진짜 신기한 예외 두 가지입니다. S2O8 이가 음이온과 SO4 음이온이에요. 진짜 신기한 예외거든요. 한번 왜 예외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S하고 O 중에 전기수가 큰 놈은 O가 큽니다. 그러면 얘가 원칙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뭔지 모르겠다. S는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놈이 두 놈이 있다. O는 마이너스 2라 그랬다. 근데 8놈이 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짜리다.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값은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보면 X값 얼마 나와요? 플러스 7하고 나오죠. 그죠? 그잖아요. 그대로 계산해보면 X값은 플러스 7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S2O8 이가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은 S하고 O 중에서 O가 전기 음수도가 크니까 O가 마이너스 1을 갖는 것이 맞을 거야. 그러면 S의 산화수는 뭔지 모르겠어. X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두 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짜리가 8개 있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의 전화를 갖습니다. 그러면 얘는 X값은 플러스 7하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됩니까? 왜 말도 안 되나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나요? S란 놈은 몇 족 원소죠? 산소족 16족입니다. 16족은
최대 산화수가 원자과 전자가 싹 다 나간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거든요. 산소가 6개 있는 것처럼 S도 6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산화수는 플러스 6까지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7이 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S2O8 이가 음연에서는 S의 산화수가 플러스 6으로 세팅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가 산소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요건 조금 화합물 외우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요건 화합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플러스 6짜리인 S가 두 놈이 있고 산소 산화수는 모르겠는데 그 놈이 8놈 있는데 얘는 전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는 놈이어야 한다라고 푸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X값을 여기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분의 7을 갖는 이상한 화합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는지요? 화합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 자, 다 불러봐. H2O2 좋아. KO2 좋아. OF2 좋아. S2O8 이가 음이온. 또 하나 BaO2도 가르쳐줬잖아 지금 방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들어가라 이거죠. 이것을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고민하지 말고 보는 순간 바로 그렇게 찍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SO4 음이온도 똑같습니다. 얘의 산화수가 예외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6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모르겠다. 네 놈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SO4 음이온과 S2O8 이가 음이온은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분의 7을 갖는 예외가 된다. 끝. 산화수 다 했어요. 요거는 왜 가르쳐드렸냐면요. 미트리트 시험 기출문제였거든요. 미트리트 시험 기출문제에서 요게 아주 예외적인 화합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에서 혹시 몰라서 제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도의 내용만 정확하게 암기가 돼서 정리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산화수에 관한 얘기는 자신감을 딱 쓸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보자고요. 원칙. 중성은 0이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다. 산화수는 분자의 산화수란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반드시 원자의 산화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수소는 플러스 1이 원칙,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칙. 그 다음에 1족 금속은 1, 2족 금속은 2. 이건 예외도 없어요. 17족은 마이너스 1인데 예외가 있어요.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 딱 뭐?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마이너스 1. 산소의 산화수 예외는 무지하게 많다. 페록사이드, 슈폭사이드, OF2, BaO2, 그 다음에 S2O8 이가 음이온, SO4 음이온. 이렇게 딱 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암기가 되겠어요? 할로젠의 산화수는 뭐? 마이너스 1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화합물. 할로젠의 산화수의 예외적인 화합물 Cl2O. 또 하나 ICl. 됐습니까? 화합물까지도 다 외웠어요? 화합물까지도 다 외워야 합니다. 이걸 이해만 자꾸 하지 말고요.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좀 외우라고요. 그래서 화합물이 시험에서 딱 보는 순간에 뭐니? 장난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H2O2가 H2로 바뀌었다. 자,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왜? 산소가 나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다가 산화수가 감소되었으니까 환원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외웠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데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 있잖아요. 아는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야. 이건 꼭 명심해야 돼. 대한민국 시험은 머릿속에 아는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끄집어내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특히 비례적 시험에서는 그게 강력해요. 특히 자연과학에서는. 자연과학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 시험이 어떻게 돼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가 뭐야? 물리야.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가 화학이야. 그 다음에 생물이야.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이 뭐라고? 점수 보따리야. 그런데 물리부터 꼭 풀어. 그러다가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려. 화학 더 걸려.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풀면 맛이 닦았어. 맛이 가갖고 생물을 풀기가 싫어. 왜? 떨어지는 거 스스로 느꼈어.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생물은 풀기가 싫어. 근데 어떻게 하다 생물까지 풀었어. 지구과학은 시간이 없어갖고 점수 보따리를 다 찍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꼭 물리부터 풀라는 법이 어딨어. 지구과학 먼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먼저? 지구과학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생물이 저 친구는 생물을 쓰니까 거꾸로 풀어나가도 될 거고 어떤 친구는 앞에서부터 풀더라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어떤 하나의 물리나 화학의 시간을 왕창 썼다가는 지구과학 점수 보따리 놓칩니다. 지구과학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10개, 9개입니다. 알겠죠? 10개, 9개 꼭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산화수 따지는 방법 이제 암기가 되셨죠? 암기가 됐고 철저하게 외워서 여기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다. 자, 산화제 환원제를 따져라 라는 문제가 가끔가다 뜹니다. 산화제 환원제. 산화제라는 것은요. 자기는 환원되는 겁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산화제는 뭐라고요? 자기는 환원돼야 돼. 그러니까 산화제를 따져라 그러면은 내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 줬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나는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논리적으로 갑시다. 산화제는 자기는 환원되는 겁니다. 자, 전자는 결합하는 게 환원이죠. 그죠? 전자와 결합하면 환원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보세요. 전자와 결합을 잘하면 내가 환원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자와 결합을 잘하면 자기가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놈은 내가 환원이 잘 되니까 남을 잘 산화시켜 주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잘 산화시킨다 이 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이런 넘어갔다 우리는 산화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은 강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바로 딱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만 되면 큰일 난다. 절대 화학은. 이해가 됐으면 자 외워라. 전자 결합을 잘하면 강한 산화제. 알았죠? 전자 결합을 잘하면 뭐 강한 산화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산화제라는 것은 내가 환원돼야 돼. 그리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야. 그러면 전자와 결합하는 건 환원이라 부르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전자와 결합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환원이 잘 되는 거야. 내가 환원이 잘 되니까 남을 잘 산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넘어갔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은 강한? 저기요. 듣고 있나요? 너 지금 내가 지금 화학할 때가 아니다. 특허법 할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화학 5개 맞춥시다. 오케이. 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뭐 5개, 그게 뭐가 문제야. 뭐 6개. 저 작년에 법대생 6개 맞았는데 뭐. 뿌듯하죠. 행복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민법 망해서 떨어졌어요. 법대생이 민법 망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자, 외웁시다.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은 강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건 뭡니까? F2란 놈은 전자를 받아서 2개의 F면 될 때, 이렇게 M으면 될 때, 이때 표준 환원전이 값이, 표준 환원전이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값이 얘는 2.87V거든요. 이 값이 무지하게 큰 거야. 이전의 값이 2.87V라면서 자, 이 정도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 지전은 마이너스 NF2거든요. 마이너스 NF2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무지하게 큰 값이면 플러스면은 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갖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자, 말로 해봅니다. 델타 지제로가 마이너스다. 말로 하면 자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발적 반응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F2라고 부르는 놈은 전자를 받아서 F 음이온이 되는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얘는 2.87V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의 값이 엄청나게 큰 플러스 값이거든요. 전기화학 아직 안 했군요. 그죠? 월드컵 특강 파트 반드시 꼭 보세요. 그것까지도 약간 껴쳐서 강의하니까. 예, 그러니까 월드컵 특강 파트 반드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다 정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표준 환원전이 값은 2.87V라는 거야. 값이 굉장히 큰 값이야. 플러스 값이야. 델타 G는 마이너스 NF20인데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델타 G가 마이너스인 것을 자발적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F2라는 놈은 전자받아서 F 음유되는 반응이 자발적 반응인 거야. 그러면 F2라고 부르는 놈은 전자와 결합하는 게 자발이야. 전자와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야. 전자와 결합을 잘하니까 강한 산화제야. 그러니까 F2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바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 환원전이 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요놈은 강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표준 환원전이 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요놈은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도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논리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만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제발. 화학은 이해만 됐다가는 시험장에서 시간 무지하게 걸려요. 시험장에서 시간 걸리는 그 순간 지구과학 못 풉니다. 그래갖고선 자연과학 작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꽉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산화제는 자기는 환원되는 거다. 남을 산화시키는 거다. 전자와 결합하면 환원이다. 그러니까 전자와 결합을 잘하면 내가 환원이 잘 되는 거다. 남을 잘 산화시킬 거다. 남을 잘 산화시키니까 강한 산화제다. 그러면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이 누구니? F2라고 부르는 놈은 전자와 결합해서 F 음연될 때 이때 표준 환원전이 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다.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일 것 아니야. 델타 G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우리는 자발적 반응이라 부른다. 자발적 반응으로서 일어나게 되니까 요 반응은 자발이다. 정반응은. 그러면 F2라는 놈은 전자와 결합을 잘한다. 자기가 환원이 잘 된다. 강한 산화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거 갖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 바보입니다. 이제로값이 큰 플러스일 때,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F2라는 놈은 강한 산화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2라는 놈은 다음 중 강력한 산화제는 그러면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로값이 큰 놈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이거 갖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푼다는 것은 바보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이해되셨죠? 자, 논리적으로 또 가봅니다. 환원되려면 산소는 나가야 되는 거죠. 산소는 나가야 환원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산소가 잘 나가면 환원이 잘 되는 거 맞죠? 자기가 산소가 잘 나가면은 내가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 내가 환원이 잘 되니까 남을 잘 산화시키는 거 맞죠?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산화력이 커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잘 나가려면 내가 산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지. 내가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놈이라면 산소를 잘 내보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은 H2O2, 페록사이드, 오존, 산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얘들은 산소를 잘 내보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존과 H2O2는 강한 산화제 역할을 잘하는 놈들인 것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거 외울 수 있겠어요? 강력한 산화제, 이제로값이 절대값이 큰 외워봐. 외워. 시험장에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불러. 나 미쳤나 봐. 그게 진짜 미친 겁니다. 그건 수험생이 아니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과학이 박살나는 거야. 자연과학을 잘 보는 비법은 양은 적더라도 정확하게 암기하여서 거기서 걸리는 것만은 절대 안 틀리는 거야. 그리고 빠르게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중요한 비법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양만 늘려. 문제수만 늘려. 선생 새끼들은 문제만 나눠줘. 해설집, 문제집 많이 나눠줘서 뭐 했을 겁니까? 네 머릿속에 정리 안 되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부담만스럽잖아요. 그래갖고선 자기 과목만 과도학습시키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져요? 수험생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내가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거요. 내가 이거 최종 정리 미쳤다고 합니까? 풀 강의를 기본 2달, 심화 2달, 내용 강의 넉 달 코스 만들어 놓고요.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고 싶잖아요. 나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 다 내려버린 다음에 유튜브 기본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하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변형풀이. 말 얼마든지 바꿔서 1년 내내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부지런한 수험생은 쫓아옵니다. 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일 벌어질까요? 자, 자네가 만약에 그걸 1년 내내 내 거를 쫓아왔어. 어떤 일 벌어질까? 화학만 잘 봐요. 화학만 잘 보고 나머지는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냐면 화학 잘 보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학생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시험 끝나고 네 소감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네 소감은? 시험 끝나고 점수를 딱 받았는데 화학은 9개, 나머지는 3, 4개. 그래갖고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게 2개 차이로 떨어졌어. 네 소감은? 나만 이뻐. 나만 이뻐요. 다른 선생은 다 원수같이 느껴져. 그리고 나만 이쁘고 너는 네 주변에 김선민을 추천하고 다녀. 김선민한테 강의 들었더니 어깨 맞았고 다른 선생들은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 이럽니다. 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르고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통은 특히 밑에서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이쪽 계통은 지금도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고요. 요즘에도 자기 과목만 과도학습시키는 행태가 만연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래 공부하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아셨죠? 과도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 명심하십시다. 민법, 산재법, 지구과학. 이건 과도하게 하십시다. 그건 90점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과도하게 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자기가 공격인 과목만 과도하게 하고 나머지 방어인 과목은 방어적인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학이 방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외우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일이니까 같이 하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외워봅시다. 이제로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강력한 산화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제로값 절대값이 큰 플러스는 건 뭐니? 이제로가 플러스니까 델타 제로를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지. 그걸 말로 해봐. 자발이야. 그러면 전자와 결합해서 환원되는 것이 자발이야. 그러니까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환원이 잘 되는 거야. 남을 잘 산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로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강력한 산화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산소는 뭐야? 나가야 환원이야. 산소가 잘 나가면 자기가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환원이 잘 되니까 남을 잘 산화시켜 주는 거야. 남을 잘 산화시키니까 강력한 산화제야. 그러면 산소가 많은 놈은 H2O2나 오존 같은 놈입니다. 그런 놈은 산화제 역할을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산화수는 어떻게 돼야 환원입니까? 산화수는 감소되어야 환원입니다. 그죠?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니까 산화수가 감소되면 환원하냐.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가 잘 되면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남을 잘 산화시키고 강한 산화제, 산화력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산화수의 감소가 잘 일어나려면 자 생각해봐. 산화수의 감소가 잘 일어나려면 산화수가 무지하게 큰 놈을 갖고 있으면 산화수가 감소가 잘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KMnO4라든가 여기서 산화수가 Mn의 산화수가 플러스 7입니다. Na2Cr2O7 같은 놈의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산화수가 큰 중금속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 KMnO4나 Na2Cr2O7 같은 놈은 강한 산화제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으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죠? 그럼 강한 산화제들 예시로 한번 얘기해봐. F2 또 H2O2 또 오존 또 KMnO4 또 Na2Cr2O7 그 이유까지 다 지나갑니까? 이유까지 다 지나가세요. 강력한 산화제 그 이유까지 다 지나가십니까? 이제로값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강한 산화제, 산소를 잘 내보내는 물질은 강한 산화제, 산화수의 감소가 잘 일어나는 물질은 강한 산화제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돼서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원제로 갑니다. 환원제는
자기는 산화입니다. 거꾸로요. 이제 자기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전자가 나가야 산화 맞습니까? 전자가 나가야 산화잖아. 그지? 전자가 나가니까 전자가 잘 나가면 산화가 잘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강한 환원제다. 남을 잘 환원시켜주는 거죠. 강한 환원제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전자가 잘 나가는 물질은 강한 환원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자가 잘 나가는 물질, 전자가 잘 나가주는 물질은 강한 환원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전자가 잘 나가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금속성이 큰 놈 맞습니까? 금속이란 건 뭐야? 양이온 되는 거야? 전자가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성 큰 놈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놈이어야 되거든요. 기체 상태에서는요.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 하면은 에너지가 작다. 이 얘기는 뭐니? 자, 이런 거 이해했습니까? 이온 에너지 기본적인 정의. 중성 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주어서 전자를 갖다 1몰을 내보내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요걸 갖다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 부르는 거니? 이 기본적인 정의잖아. 그지? 중성 기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를 때려주어서 전자 1몰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양이온이 될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작은 값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중성 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서 전자 1몰을 바깥으로 빼낼 때 그러면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나간다 이거 아니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나간다 이게잖아. 그러면 전자가 잘 나간다잖아. 전자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산화가 잘 되는 거고 강한 환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체 상태에서는 강한 환원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느냐? 절대 안 헷갈려야 돼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를 찾아라. 그럼 뭘 찾으면 돼?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를 찾아라.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 에너지가 작은 놈을 찾으면 기체 상태에서의 강한 환원제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이온화 경행이 크다. 이거는 이온화 경행은 양이온 음연이 수용액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기체 상태고 이온화 경행은 수용액 상태인 아쿠아 상태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제가 필기하는 걸 좀 적어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산화란 것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산소와 결합을 잘하면 산화가 잘 되는 거야. 남을 잘 환원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은 보통 일산화탄소는 산소 만나서 CO2 잘 되거든요. 또 C란 놈은 O2 만나서 CO2 잘 돼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은 CO라든가 혹은 C 같은 놈은 산소와 결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C나 CO는 주로 환원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을 잘하는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된 거 철저하게 암기가 되었겠죠. 철저하게 이거 은근히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은근히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자,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보자고요. 자,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 친화도가 큰 놈.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것은 많은 열을 방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음연이 안정하거든요. 전자와 결합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이 잘 되거든요. 강한 산화제거든요. 이 정도만으로도 이해됩니까? 이 정도만으로 이해된다면 상당히 화학을 좀 하신 분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네 가지 다 철저하게 암기해 줄래요? 철저하게 암기해 줍시다. 자,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 친화도가 큰 놈. 자, 정리해 볼게요.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가 들어가서 음연이 될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얘를 우리는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전자와 친하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전자와 친하니까 음연이 될 때 많은 열을 방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것은 얘가 전자와 친하니까 얘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자와 결합하는 건 환원하냐. 그러니까 얘란 놈은 환원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자기가 환원이 잘 됩니다. 강한 자기가 환원이 잘 되니까 강한 저기 헷갈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표정이 헷갈리는 표정이야? 헷갈려 안 헷갈려?
괜찮아? 그래, 좋아. 강한. 이해되셨죠? 기체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전자시토가 큰 놈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기체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이온에너지가 뭐한 놈이라고 했어? 조금 전에? 작은 놈. 이온에너지가 작은 화학종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기체 상태에서는 누구하고 누굴 따진다? 전자친화도와 이온에너지를 따집니다. 안 헷갈리도록 하셔야 돼.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뭐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친화도가 큰 거.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는 이온에너지가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거라니까. 삐짐! 개삐짐!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짬뽕이 나는 순간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걸 생각하다가 시간이 똑딱똑딱 간다니까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 긴장감 때문에 틀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럼 공부를 하고 틀리는 꼴이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 안 헷갈려서 외워봅시다.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친화도가 큰 거 찾으라.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는 이온에너지가 작은 거 찾아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F2 가스란 놈은 얘는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F 음이온 되는데 얘는 상태가 얘가 수용액 상태인 아쿠아입니다.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따지는 거야. 그때는 이즈럽 값이 얘가 아까 2.87V라고 했잖아. 2.87V니까 델타 G제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자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원이 자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강한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야. 이때는 얘가 아쿠아일 때입니다. 이온이 아쿠아일 때, 그러니까 뭐라고 적었냐?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의 강한 산화제는 표준 환원 전이값이 큰 화학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F2야.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세 개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기체 상태에서의 강한 산화제, 전자친화도가 큰 거. 기체 상태에서의 강한 환원제,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거.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거. 오케이. 알았죠? 자, 네 번째 거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리튬 양이온 같은 놈은 얘가 아쿠아일 때입니다. 아쿠아. 얘가 만약에 기체면은 이온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로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아쿠아일 때야. 그리고 전자를 받아서 리튬 솔리드가 될 때, 이때 이제로 값이 마이너스 3.04V거든요. 강하다 보니까 이건 외워진 거지. 이거 숫자까지 외울 필요성은 없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학종 중 제일 작습니다. 얘가. 표준 환원전의 값이 제일 작은 놈은 리튬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리튬 솔리드가 될 때야. 그때 이제로 값은 마이너스 3.04V로서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거꾸로 적어볼까요? 그러면 리튬 솔리드가 리튬 양이온 되고 아쿠아 이렇게 되고 전자가 튀어나갈 때 이때 이제로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니?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04니까 거꾸로 쓴 반응은 부호만 바뀌는 겁니다.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로 값이 플러스 3.04V입니다. 이 반응은 플러스 3.04입니다. 델타 G제로 값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NF2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말로 해봐라. 델타 G가 마이너스면 말로 해봐. 자바. 그럼 말로 해봐. 리튬은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자발이야. 그러면 리튬은 뭐니? 전자가 나가니까 뭐라고 불러? 산화되는 거잖아. 그지? 리튬은 산화가 자발이야. 얘가 뭐라고? 강한 환원제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말로 적어보시겠어요? 이온이 수액에서 강한 환원제는 표준 환원제 값이 작을 때 환원된 화학종, 즉 환원된 화학종인 얘가 강한 환원제야. 얘가. 환원된 화학종이 강한 환원제라고. 즉 여기서는 리튬이야. 이 말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이거 짬뽕 나갖고 섞여버리면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정도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 요거 미트리티에 나왔거든. 근데 별에서 시험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번쯤은 장담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하나 나와. 내년일지 아닐지는 몰라. 이해 잘 됐니 너? 이해 잘 됐어? 자, 뭐 테스트 해볼까? 자, 이제로 값 절대값이 플러스. 강한? 거봐 또 짬뽕 났잖아!
뭘 위 잘 되기, 이 잘 되기, 뭐가 잘 되니? 짬뽕 났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짬뽕이 나는 순간 이제 이게 시험장에서 이걸 고민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시험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해시키는 것까진 제 몫일 것입니다. 이해를 못 시키면 선생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암기하는 것은 제가 못 암기시켜드려요. 그건 학생들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외워봅시다.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전자친화도가 큰 거.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 이온 에너지가 작은 거. 이온이 아쿠아 상태에서, 이온이 아쿠아 수용액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E0가 큰 거. 여기서는 F2 같은 화학종 이런 거. 이온이 아쿠아일 때 E0가 제일 작은 값일 때 누가 환원제라고 누가 환원된 화학종. 여기서는 리튬, 금속 같은 놈. 얘가 환원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말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이해됐는데 집에 가서 외워야지.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지금 외워봐. 지금 한번 외워. 학생, 자 생물 9개. 좋아. 그래, 반드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외워봐. 자, 4가지 한번 눈 감고 외워보십시오. 컨닝하지 말고요. 눈 감고 한번 외워봐봐. 한번 해봐. 그래요. 꼭 해야만 합니다. 아셨죠? 이주력 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일 때 강한 산화제. 예를 들면 F2. 이주력 값이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일 때, 즉 작은 값일 때 환원된 화학종. 여기서는 리튬 솔리드가 강한 환원제입니다.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신호도가 큰 거.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는 이에너지가 작은 거. 이걸 시험지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만약에 문제 중에서 이온 에너지 데이터, 전자친화도 데이터, 이제로 값 데이터 뭐 쭉 대시해 주고선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 순서로 나열하십시오 하면은 뭘 찾으면 돼? 뭐 무슨 데이터만 딱 보면 돼? 전자친화도 데이터만 보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큰 놈들 찾아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 순서로 나열하십시오 하면은 뭐니? 이온 에너지 데이터만 보면 돼.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이 1등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절대 안 헷갈리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잘 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1교시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보자. 1교시에서 요거 1교시 오늘 끝났어. 아니 오늘이 끝난 게 아니라 참 1교시가 끝났어. 지금 표정은 왜 갑자기 확 밝아져?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벌써? 그러니까 벌써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3교시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4번 만에 화학의 전체 부분의 이해함경 파트를 싹 따라 돌릴 겁니다. 월드컵 특강 파트 빼고. 그러니까 충분히 압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워봅시다. 산화가 뭔데?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한다.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다. 전자와 결합하면 환원이다.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산화수 따지는 원칙이 있다. 원칙은 산화수는 반드시 분자의 산화수란 말은 없다. 원자의 산화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다. 이럴 때 원칙 중성은 0이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쪽은 1, 2쪽은 2, 17쪽은 마이너스 1이 원칙이다. 예외라는 화합물은 수소는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어떤 경우만? 금속과 결합된 수소인 경우만. 예를 들면 LiH, NaH, KH, MgH2, AlH3 같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페록사이드와 슈퍼옥사이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합물 뭐? H2O2와 그 다음에 또 BaO2, 또 KO2 이런 화합물 튀어나와 줘야 돼요. 산소의 산화수 예외 또 한번 얘기해 줘봐. OF2 같은 경우일 때는 플러스 2를 갖는 예외가 있었고 또 S2OA 이가 음연과 SO4 음연은 마이너스 4분의 7을 갖는 예외가 있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로젠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1인데 Cl2 같은 놈은 Cl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을 갖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암기까지 꼭 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수는 그런 원칙과 예외에 대한 화합물까지도 쫙 다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산화제 갑니다. 산화제는 것은 내가 환원되어야 합니다.
내가 환원되니까 내가 환원이 잘 되면 강한 산화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원이 잘 되려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전자와 잘 결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2란 놈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F2란 놈은 전자와 결합을 잘해서 전자가 길어서 F 음연될 때 이때 이즈로값이 절대값이 큰 플러스인 겁니다. 얘가 절대값이 큰 플러스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입니다. 말로 해보면 자발인 겁니다. 얘가 자발이니까 얘는 전자와 결합을 잘하니까 환원이 자발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강한 산화제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온이 수용의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표준환원 전입값이 큰 화학종이야. 표준환원 전입값이 큰 화학종이야. 그러면 F2가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 산소가 많이 포함된 물질은 산소가 잘 나갈 거야. 그러니까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강한 산화제야. 그런 화합물이 H2O2라든가 혹은 오존 같은 놈이야. 또 산화수의 감소가 잘 일어나는 물질. 산화수의 감소가 잘 일어나는 물질은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놈들이 Na2Cr2O7이라든가 KMNO4 같은 화학종이 있는 거야. 또 강한 이번엔 환원제 쪽으로 가봅니다. 환원제 쪽에서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싹 정리해보자.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친화도 따지는 거다. 전자친화도가 자 이것처럼 전자를 받아서 음연될 때 발생하는 열량을 갖다 전자친화도로 부른다. 얘가 많은 일을 발생한다는 것은 얘가 전자와 친하다는 소리다. 내가 전자와 친하니까 내가 환원이 잘 되는 거다. 내가 환원이 잘 되니까 강한 산화제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친화도가 큰 놈이다. 그러니까 외워주라 이거야. 기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전자친화도가 큰 놈. 기체 상태에서 강한 환원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 왜?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 적어놓은 거 없네.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를 내보낸다는 거다.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전자를 내보내니까 전자가 나가는 것을 산화가 된다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산화가 잘 되니까 강한 환원제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의 강한 환원제는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 알았죠? 또 이온이 수행 상태에서 강한 산화제는 표준환원 전입값이 큰 놈. 이거 지금 F2란 예를 들어드렸고요. 마지막 거는 얘가 바로 이걸 들어드렸다. 전자를 받아서 리튬 솔리드가 될 때 이즈로값은 마이너스 3.04V. 반응을 거꾸로 딱 적으면 리튬이 리튬 양이온 되고 전자가 튀어나갈 때 이즈로값은 플러스 3.04V. 이즈로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리튬은 전자가 튀어나가는 산화가 자발. 그러니까 얘는 산화가 자발이니까 강한 환원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거 갖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제로 값이, 이제로라는 것은 표준 환원전이기 때문에 환원될 때의 값으로 쓰는 거야. 이제로 값이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일 때, 즉 작은 값일 때 환원된 화학종인 리튬 솔리드가 강한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산화제 환원제가 이게 짬뽕이 나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게 곤란해요. 이 부분은 한 번쯤 언젠간 나온다. 한 번쯤 언젠가 나오니까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요. 1교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반항식 완결로 가보겠습니다.